아침 공복에 먹으면 암세포씨를 말리는 음식이 따로 있다. 암 예방에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먹는 것, 운동, 마음 건강 이 3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먹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요소라는 건 다 아실 텐데요. 그렇다면 몸에 좋다는 음식은 언제 먹어야 가장 좋을까요? 미국 의사들의 건강 철학에 따르면 우리 몸은 몸속 노폐물을 정리하고 배출하는 시간과 섭취를 위한 시간이 따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암이 생기는 이유, 암세포 굶어 죽게 만드는 음식과 언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암 예방을 위해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금지 음식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언제 어느 때 무엇을 잘 먹어야 암 예방을 할 수 있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건강 관련 좋은 영상 만드는데 힘이 나니까 꼭 해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셔서 암 예방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암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몸 안의 염증입니다. 우리 몸은 수많은 염증이 생기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몸에 염증이 안 생길 수는 없는데요. 문제는 염증이 잠깐 생기고 없어져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염증을 유발하는 것들이 몸에 들어오면서 계속 생겨나게 되면 만성염증이 되는데 바로 이 만성염증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성염증은 어떤 문제가 되는 걸까요? 만성염증이 계속되면 우리 몸은 면역 질서가 깨지면서 조직이나 장기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만성염증이 암으로 발전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암의 시작은 처음에는 염증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몸의 곳곳에 미세염증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만성적으로 진행돼서 약 10억 개의 세포가 모였을 때 젤기 종양으로 발견이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아마 굉장히 피곤할 거고요. 체력이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몇 시간도 활동하기가 너무 힘들고 2~3시간 정도만 활동해도 너무 체력이 지치는, 만약 이런 증상이 있다면 본인이 염증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염증은 암을 유발하는 가장 큰 문제거리인데요. 그렇다면 염증을 유발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먹는 것이 너무 과잉되고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은 자제하고 암세포가 생겨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 몸은 몸속 노폐물을 정리하고 배출하는 시간과 섭취를 위한 시간이 따로 존재하는데요. 새벽 4시경부터 나절 2시까지가 배출을 위한 시간으로, 이 시간에는 음식을 안 먹으면 몸에서 배출을 잘해주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나절 2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흡수를 위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몸이 음식을 흡수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히 하는 시간이니 이 시간에 음식을 섭취하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밥을 안 먹는 것이 우리 몸에 왜 좋은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절 2시까지는 아무것도 안 먹는 것이 좋은 걸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먹으면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수분 섭취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을 마셔야 하는데요. 우리 몸은 밤새 쉬면서 수분 공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탈수가 오기 전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물을 보충해주면 몸에서 해독작용을 시작하게 됩니다. 물은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물은 안 드시는 게 좋은데요. 우리 몸에 물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의 온도와 비슷한 물이 안 들어오면 내장기관들은 뜨거운 물은 덜 뜨겁게, 차가운 물은 미지근하게 온도를 변화시켜주기 위해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쓰지 않아도 되는 에너지를 쓰게 되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한 물의 온도는 우리 체온과 비슷한 36도 정도의 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처럼 수분 섭취에 도움이 주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이런 음식들이 오전에 밥 대신으로 먹었을 때 암 예방에 극대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암세포를 굶어 죽게 만드는 음식 두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많은 영양소와 효능이 있고요. 주 영양소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K, 철, 칼슘, 마그네슘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비타민 A는 시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비타민 C는 면역력 강화와 콜라겐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여 출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금치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소화를 도와주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녹색 식물인 시금치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어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금치에는 옥타산과 스피노사이드라는 물질이 있어 적절한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대부분의 경우 적절한 양의 시금치를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이로울 수 있지만 만약 과도한 양을 섭취하게 되면 칼슘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침에는 적당량의 시금치를 믹서기에 넣고 과일, 요거트, 우유 또는 물과 함께 갈아서 먹으면 간단하면서도 영양 가득한 아침 대용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암세포를 굶어 죽게 만드는 음식 세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데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음식인데요.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감염과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줍니다. 또한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소화를 돕는데요.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촉진하고 변비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성분이죠. 뿐만 아니라 양배추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데요. 이러한 항산화 물질은 눈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나이가 들어 망막 변성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양배추의 효능 중에 암과 관련된 중요한 효능은 바로 항염작용을 도와주는 화합물인 인다졸3 카르비놀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화합물은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염증이 암세포로 발전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양배추에는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 풍부해서 혈압을 조절하고 심장 건강을 개선하는 역할도 합니다. 아침에 양배추를 드실 때는 신선한 상태에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익혀서 드시더라도 비타민C가 미리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래 끓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씻은 후 신선한 상태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암세포를 굶어 죽게 만드는 음식 네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베타카로틴은 식물에서 발견되는 산화방지제인 카로티노이드의 한 형태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은 몸이 산화되는 것을 억제하고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결과적으로 암세포가 억제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근에는 폴라크틴이라는 화합물이 있는데요. 이 화합물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당근에는 비타민C와 다른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암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강화된 면역 체계는 암세포의 형성을 억제하고 건강한 세포의 복제와 복구를 촉진합니다. 아시다시피 당근에는 식이섬유도 풍부한데요. 식이섬유로 인해 소화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장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장내 독소의 축적을 방지하여 암 발생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다만 당근만으로 암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단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아침에 밥 대신 어떤 것을 먹어야 하는지 아셨죠? 아침을 황제처럼 먹으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침 공복에는 수분 보충을 위해 물도 드시고 수분이 충분히 들어있는 채소 위주의 식습관을 하신다면 몸에서 더 이상 암세포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침에만 이렇게 조심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오후에는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는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암 예방을 위해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먹지 않는 것인데요. 지금부터는 암 예방을 위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은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암 예방을 위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첫 번째는 단당류 음식입니다. 단당류의 대표적인 음식은 바로 설탕인데요. 왜 단당류인 설탕이 몸에 안 좋을까요? 단당류는 당분 분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섭취하면 혈당 수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 조절이 안 되어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당뇨병은 아시다시피 모든 성인병의 원인이고 암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암 환자 대부분은 당뇨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당류는 고칼로리 식품으로 비만의 원인이 되는데요. 비만 또한 암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몸을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빨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단당류는 구강 내에 있는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되어 산을 생성하는데 이런 산이 치아를 손상시켜 결국 음식을 제대로 못 먹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단당류가 포함된 음식은 설탕 말고도 사탕, 초콜릿, 탄산음료, 주스, 빵, 쿠키, 과자, 시리얼 등 시중에 파는 인스턴트 식품 대부분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탕 성분을 완전히 안 먹을 수는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적게 먹고 단당류 대신 천연감미료나 스테비아 같은 대체품들로 대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암 예방을 위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음식 두 번째는 술입니다. 국제암연구소는 알코올을 인체에 유해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였는데요. 술은 구강암, 인후암, 식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등 여러 종류의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데 영향을 주는 최악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술은 암 발생의 최악일까요? 그건 바로 술의 주성분인 알코올 때문인데요. 술의 주성분인 알코올은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것이 몸에 안 좋은 독소라고 보시면 되고 암세포를 성장시키는데 중요한 역할까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세트알데하이드는 DNA 손상을 유발하고 세포 주기 조절을 방해하여 암 성장을 촉진하는 몸에 정말 안 좋은 성분입니다. 특히 알코올은 호르몬 수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요. 호르몬 수치의 변화가 여성분들이 알코올을 섭취하면 유방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알코올이 에스트로겐 수준을 상승시키고 유방 조직에 영향을 주어 유방암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암 예방을 위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세 번째는 트랜스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이 안 좋은 지방인 줄은 다 아실 텐데요. 은근히 우리가 먹는 음식들 중에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일단 집에서 식용유로 튀기듯이 요리하는 음식은 전부 트랜스 지방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자튀김이나 치킨 너겟, 핫도그 같은 것들은 당연히 트랜스 지방이 많이 있고요. 계란 후라이도 일반 식용유로 요리하면 트랜스 지방이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자나 빵에도 트랜스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 성분표를 꼭 확인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트랜스 지방은 도대체 왜 몸에 안 좋고 암세포를 성장시킬까요? 먼저 트랜스 지방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키는데요. 이는 동맥경화를 유발하여 혈관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암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또한 트랜스 지방은 염증을 촉진시키는데요. 만약 지방 섭취량이 많아지고 이 중에 트랜스 지방이 포함되어 있다면 자연스럽게 염증 반응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만성적인 염증을 가지게 되고 암세포로 성장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암 예방을 위해서 음식만 잘 가려서 먹으면 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중요한 정보니 꼭 끝까지 시청하시는 게 좋겠죠. 매일 이 시간 밥 먹으면 염증이 자라서 암세포됩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는 뭐 드셨나요? 아마도 몸에 좋다는 음식 드셨을 텐데요. 요즘 건강에 좋다는 음식들은 넘쳐서 도대체 어떤 음식이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헷갈리고 너무 정보가 많아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고르기 힘들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음식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워야 하는 시간과 채워야 하는 시간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쉽게 말하면 음식을 먹어야 하는 시간이 따로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 몸이 음식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몸을 비워야 한다는 건데요. 비우지 않으면 채우지 못한다는 말처럼 먼저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쌓였던 나쁜 것들을 비워야 합니다. 몸을 비운다는 것은 몸을 해독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해독이 진행이 되고 나서는 우리 몸 안의 대사기관들 그리고 세포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야 합니다. 좋은 것들로 채운다는 것은 음식으로 영양분을 흡수한다는 말인데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우리 몸이 병들어가는 이유는 음식 독소, 스트레스, 과로, 외부 환경, 유전적 체질 이렇게 5가지 원인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요인은 음식 독소인데요. 어떤 음식을 먹는지도 중요하고 언제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흡수 시간이나 배출 시간에 맞춰서 먹어야 몸에 독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음식 독소는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고 치명적인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도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는데요. 다행인 것은 음식 독을 없애는 것은 다른 독을 상대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음식 독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적게 먹는 것 또는 꼭꼭 씹어 먹는 것 이외에도 언제, 어떻게,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음식을 먹는 시간, 즉 우리 몸을 위해서 음식을 채워야 하는 시간과 비워야 하는 시간, 그리고 특히 아침 공복에 독소 배출을 위해 꼭 먹어야 하는 음식 5가지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우리 몸이 어떤 원리로 대사를 하는지, 그리고 아침 공복에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음식도 먹어야 하는 시간이 따로 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음식 먹을 때 기존에 먹던 시간에 그냥 먹으면 안 되고 몸의 배출 시간과 흡수 시간에 맞춰서 먹어야 한다는 건데요. 우리 몸은 24시간 생체 리듬에 의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먹고 아무 때나 배설하고 아무 때나 잠든다면 흡수와 배설, 회복에 지장이 있게 되는데요. 바로 생체 리듬이 깨지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어떤 것을 먹을 것인가에는 민감하지만 먹는 시간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우리는 아침은 든든하게 먹어야 한다고 배워왔는데요. 아침은 황제처럼, 점심은 서민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먹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침의 중요성은 끊임없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말은 옳은 것일까요? 지금까지 이에 대한 논란은 많이 거론되었는데요. 하루 24시간을 3등분하면 8시간으로 나뉘는데요. 이 시간 중에서 식사에 적당한 시간은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바로 이때가 인체가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영양물질을 흡수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신체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8시간 안에 먹는 일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그동안 알고 있었던 대로 아침을 먹어야 두뇌 회전이 잘 되고 하루를 활기차게 열 수 있다는 것은 생체 리듬하고 안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생체 리듬으로 보자면 오전 시간은 인체가 정화되고 해독되는 배출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식사를 하는 것은 몸에 득이 아니라 해가 되며 어떤 면에서는 야식보다 더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용변을 보아야 하는 시간에 고영의 음식을 먹게 되면 인체가 정화, 해독, 배설에 들이는 에너지를 소화, 흡수에 사용하게 되어 오히려 독소가 쌓이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새벽 4시부터 정오 12시까지는 인체가 배출을 하는 시간이니 꼭 기억하시고요. 이 시간에는 몸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는 등 스스로 정화하는데 배출의 시간이다 보니 영양물질의 흡수는 원활하지 않다는 거죠. 새벽 4시부터 정오 12시까지가 배출이라면 나머지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바로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가 흡수 시간인데요. 이때가 음식을 섭취했을 때 몸의 생체 리듬상 영양분을 흡수하는 시간인 거예요. 따라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필요한 영양분을 가진 음식들을 섭취하면 되는데요. 사람에 따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3대 영양소를 골고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어떤 생체 리듬이 있을까요? 이 시간은 나눔과 복구의 시간인데요. 우리 몸에서 복구 호르몬이 분비되며 낮 동안 피로해진 신체를 치료하고 다친 세포를 복구하는 시간인 거죠. 근데 이 시간에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잠을 자지 않으면 세포는 정상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비우고 채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잠을 잘 자는 것입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나 부족하면 항상성과 면역력이 저하되어 세포에 염증이 생기고 나아가 암세포로 변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루 24시간을 정리해보면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흡수의 시간이고 오후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복구의 시간, 그리고 새벽 4시부터 정오 12시까지가 배출의 시간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잠깐,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은 낮 12시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고 있어야 할까요? 새벽 4시부터 정오 12시까지가 배출의 시간이고 아침 공복 시간으로 정말 중요한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배출의 시간인 만큼 배출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요. 아침 공복에 독소 배출을 위해 꼭 먹어야 하는 음식,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우리 몸에 유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요. 주먹만한 크기의 사과 한 개에는 식이섬유 4g 정도가 들어있고 이 식이섬유가 팩틴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바로 이 팩틴이란 성분이 수용성 식이섬유로서 유해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과가 제공하는 식이섬유는 칼로리를 소비하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줍니다. 이 포만감의 원리는
우리의 몸은 설탕이나 정제된 곡물에 비해서 복합 식이섬유를 소화하는 데에 더욱 오랜 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사과는 면역 체계를 증강시켜 주는데요. 사과에는 꽤 많은 양의 면역 체계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C가 있습니다. 사과 껍질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 중 하나인 우르솔산이라는 물질은 비만의 위험성을 낮추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물질이 칼로리 소모를 증가시키고 근육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라고 하며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사과 껍질에서 찾아볼 수 있는 퀘르세틴이라고 불리는 산화방지제 성분을 통해서 폐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한 주에 적어도 5개 이상의 사과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인데요. 그 이유는 사과로 인한 아세틸콜린 생성 증대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신경세포 간 의사소통을 진행하게끔 하는 것으로 기억력을 증진시키고 알츠하이머 즉 치매가 발병할 확률을 크게 낮추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사과를 아침에 어떻게 먹어야 좋을까요? 민간요법 중에서 추천하는 방법으로는 날 것으로 먹으면 좋지만 소화가 잘 안 되는 분이나 특히 환자분들은 사과를 삶아 먹으면 아침에 먹을 때 위장에 무리가 안 가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조리법입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고 식체, 구토 설사 또는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사과를 껍질째 얇게 썰어서 20도의 식염수에 67시간 담갔다가 꺼내서 즙을 내고 이것을 매일 수시로 100g씩 마시면 놀라운 효과를 보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병이 없는 분들도 반 컵씩 마시면 위장 좋아지고 소화가 잘 되면서 변도 잘 보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과는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동시에 피부에 윤기를 주는데요. 이것은 사과 안에 풍부한 산과 사과철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성이 먹으면 건강해지고 여성이 먹으면 아름다워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부터 아침에 사과 꼭 드셔야겠죠? 두 번째는 오트밀입니다. 오트밀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오트밀은 귀리를 볶은 다음 거칠게 부수거나 납작하게 눌러 만든 식품이에요. 이미 외국에서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 즐겨 먹는 대표적인 음식이지요. 외국에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 즐겨 먹는다는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귀리는 곡물의 왕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영양가가 높은데 특히 베타글루칸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귀리에 있는 베타글루칸은 LDL 콜레스테롤의 혈중 농도를 낮춰주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과식을 예방할 수 있는 호르몬인 펩타이드 분비를 촉진시켜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고요. 또한 오트밀은 철분, 비타민 B, 망간, 마그네슘, 아연, 그리고 셀레늄의 좋은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보통 오트밀을 구입하면 건조된 압착곡물 형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먹어야 할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냄비에 오트밀과 물을 넣고 끓여서 드시면 누룽지 같은 느낌으로 드실 수 있는데요. 쌀로 누룽지를 만들어 먹는 것보다 당 흡수가 적어 건강식으로 아침에 먹기에 딱 좋은 음식이 될 거예요. 근데 오트밀만 먹으면 맛이 없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오늘 추천드린 다른 음식들과 같이 섞어서 드시면 맛과 영양 둘 다 챙길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견과류는 항산화 물질의 훌륭한 공급원인데요. 주요 성분으로는 마그네슘과 칼륨,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먹기에 좋은 견과류는 고단백 식품이면서 지방과 섬유질 함량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점심 식사를 조절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침에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 견과류를 꼭 추천드립니다. 또한 견과류는 지방이 많아 칼로리가 높은 편이지만 우리의 몸은 이 지방을 모두 흡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공된 고지방 제품과는 달리 견과류는 일부 칼로리만을 흡수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섭취하지만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과하면 안 좋을 수 있는 것 아시죠? 그 외에 성인병 예방에 정말 좋은데요. 견과류는 심장이나 뇌 건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호두나 아몬드, 땅콩 등의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하면 건강한 혈관을 유지할 수 있고 이는 심장 및 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여러 견과류 중에서 인간의 뇌 모양과도 비슷한 호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고 뇌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칼슘, 비타민 B군뿐만 아니라 뇌 발달과 두뇌 활성화에 좋은 비타민 A와 미네랄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0대 이상의 중년이라면 견과류 중에서 호두는 꼭 빼먹지 말고 드시는 게 좋겠죠.
네 번째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요거트는 알아도 그릭 요거트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최근에는 마트에서도 그릭 요거트 제품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와 비교하면 단맛이 적지만 건강에는 훨씬 이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릭 요거트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릭 요거트는 대개 우유를 절반이 될 때까지 농축한 뒤 유산균을 넣어 발효를 합니다. 그리고 농축 과정 없이 바로 발효해 만드는 일반 요거트에 비해 칼슘, 단백질 등 주요 영양소가 풍부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그릭 요거트에는 인공 감미료 등의 식품 첨가물이나 설탕이 아주 적은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맛이 없다거나 뻑뻑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몸에는 더 좋은 거죠. 그릭 요거트는 효능도 정말 많은데요. 먼저 누구나 다 아시는 엄청난 양의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란 위장이 최상의 상태로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돕는 박테리아를 가리키는데요. 장이 건강해지면 소화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잠이 잘 오고 면역력이 강해지며 뇌 건강에도 좋은 영향이 있습니다. 더불어 장의 컨디션이 좋아지면 피부까지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영양학자 마야 펠러에 따르면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데요. 왜냐면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군것질을 하거나 폭식을 할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침에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운동하고 나서 지친 근육에 그릭 요거트가 효과적입니다. 바로 단백질에 든 아미노산이 손상된 근육 조직을 재건하고 새로운 근육세포를 생산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양학자들은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싶다면 그릭 요거트를 먹으라고 권하는데요. 그릭 요거트에는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칼슘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2017년 영양학 저널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그릭 요거트는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는데요. 바로 프로바이오틱스 덕분입니다. 마트에서 구매할 때는 성분표를 잘 보고 구매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할 수 있다면 집에서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게 가장 건강한 그릭 요거트를 만들 수 있으니 꼭 집에서 만들어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위에서 추천드린 견과류나 과일과 함께 드시면 더욱 건강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요즘 냉동으로 블루베리 사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과일 중 대표주자인 블루베리는 기억력을 높여주고 혈압과 신진대사를 적절히 조절해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특히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아침 공복에 먹었을 때 그 효과가 배가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외에도 눈을 보호해주고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당뇨병을 예방해주는 최고의 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블루베리는 당 성분이 높기에 아침에 드실 때 20알 정도만 드셔도 그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으니 위에 추천드린 다른 음식들과 적당량을 같이 드시면 더욱 좋겠죠. 근데 음식도 잘 먹어야 하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암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것 아시나요? 이런 반찬통 쓰면 암세포가 100배 증가합니다. 혹시 암에 대해 못 들어본 분 있으신가요? 아마도 100%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만큼 암은 많은 사람이 걸리는 질병이고 한 번 걸리면 완치되기 정말 어려운 질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1년에 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10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요. 이는 사망원인 1위로 암이 그만큼 위험한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암을 미리 예방할 수는 없을까요?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암을 미리 예방하는 행동을 하면 암 발생을 33%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암 예방을 위한 예방 행동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암이란 무엇인가? 무심코 음식을 보관한 어떤 용기들이 발암물질이 나오는지, 암세포 늘리는 최악의 음식 냉장고에 넣는 순간 발암물질로 변하는 음식, 이렇게 암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아볼 텐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암 예방 박사님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암을 다른 말로 악성 종양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종양이라고 하면 신체 조직의 자율적인 과잉 성장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덩어리를 의미하는데요. 종양은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양성 종양이 비교적 성장 속도가 느리고 전이되지 않는 것에 반해 악성 종양은 주위 조직에 침투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신체 각 부위에 확산되거나 전이되어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악성 종양을 암과 동일한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체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는 정상적으로는 세포 자체의 조절 기능에 의해 분열 및 성장하고 수명이 다하거나 손상되면 스스로 죽어서 없어지는데요. 이런 활동으로 전반적인 세포수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이러한 세포 자체의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정상적으로는 없어져야 할 비정상 세포들이 과다 증식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 주위 조직 및 장기에 침입하여 암을 형성하고 기존의 구조를 파괴하거나 변형시키는데 이러한 상태를 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암은 대체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먼저 평소에 무심코 하는 행동 중에 음식들을 담는 용기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리는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플라스틱 용기들을 살펴보면 1번부터 숫자가 그려진 삼각형 표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표기는 플라스틱의 원활한 분리 배출을 위한 이름표 역할을 하는 것인데 다 같은 플라스틱 같아 보여도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성분에 따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잘 알고 활용한다면 건강하게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특히 고온에서 환경 호르몬이 배출되고 발암물질이 나오는 특정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넣는 등의 실수는 면할 수 있는데요. 총 6가지의 표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플라스틱 용기 종류 첫 번째,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플라스틱 종류입니다. 생수나 음료수병 등에 사용되고 박테리아에 취약해 재사용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음료수나 물을 사드시고 병이 아깝다고 다시 재활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인 거죠. 더구나 이걸 따뜻하게 드신다고 전자레인지 같은 곳에 넣어서 데워서 드시는데 이렇게 되면 고온에서 환경 호르몬이 배출되고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 잔뜩 나오니 전자레인지에는 절대 넣으면 안 됩니다. 플라스틱 용기 종류 두 번째, 고밀도의 플라스틱으로 나쁜 화학 성분이 배출되지 않아서 어린이의 장난감의 재료로 많이 이용되는데요. 그만큼 안전하고 뛰어난 내열성으로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하고 반찬통으로도 쓰입니다. 지금 바로 냉장고 열고 HDP 제품이 맞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겠죠. 플라스틱 용기 종류 세 번째, PVC. 흔히 많이 쓰는 랩, 필름, 지퍼백 등의 비닐 종류인데요. 원래는 단단한 성질이지만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 호르몬이 다량 배출돼서 발암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음식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이 남거나 보관할 때 랩이나 지퍼백으로 덮어서 보관 많이 하고 계시죠? 이제부터라도 사용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오랫동안 보관할 때는 더더욱 조심하셔야겠죠. 플라스틱 용기 종류 네 번째, 저밀도 플라스틱으로 신축성이 좋고 투명해 비닐 장갑이나 휴대전화 보호 필름을 만들 때 사용되는데요. 썩지 않고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경을 생각해서 사용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플라스틱 용기 종류 다섯 번째, PP. 반찬통으로 가장 많이 쓰는 플라스틱 용기인데요. 질량이 가장 가볍고 질기며 내열성이 좋습니다. 특히 열에 의한 환경 호르몬 배출이 거의 없고 발암물질도 거의 안 나오는 용기인데요. 비교적 안전한 플라스틱으로 아기 젖병이나 반찬통, 보온병, 이불솜 등의 생활용품에 쓰는 플라스틱입니다. 집에 있는 반찬통이 이 제품이 맞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겠죠. 플라스틱 용기 종류 여섯 번째, PS. 이 제품은 가벼운 질량으로 과자봉지나 플라스틱 식기구에 많이 사용되는데요. 내열성이 약해 고온에서 발암물질이 배출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제품이 식품을 담는 용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확인이 꼭 필요한데요. 열을 가하지 않으면 환경 호르몬이 거의 나오지 않아 괜찮지만 조금만 열을 가해도 발암물질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평소에 쓰는 반찬통이나 식품 용기 중에 이 용기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용기만 잘 구분한다면 암 예방이 잘 될까요? 당연히 더욱 중요한 것은 먹는 음식인데요. 암세포를 만드는 최악의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암세포를 만드는 최악의 음식 첫 번째는 고기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태운 고기인데요. 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고기가 타게 되면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고기를 구우면 생기는 연기에도 벤조피렌이 함유되어 있어서 되도록이면 고기를 구울 때 환기를 주기적으로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기가 타서 생성된 벤조피렌은 기름을 타고 고기 전체에 퍼지기 때문에 탄 부위만 잘라낸다고 하더라도 예방이 안 될 수 있으니 직화구이 같은 태우기 쉬운 방식은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은 주로 단백질과 지방이 함유된 육류나 생선이 탈 때 발생하지만
누룽지 같은 것이 탈 때도 소량 발생되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암세포를 만드는 최악의 음식 두 번째는 햄 베이컨 같은 가공된 고기입니다. 가공된 고기에는 소디움 나이트라이트와 같은 보존제가 있는데요. 이는 가공육의 색을 유지하고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러한 화합물이 인체 내에서 나이트로사민과 같은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온에서 가공육을 조리할 때 아미노산, 당, 크레아틴이 반응하여 헤테로사이클릭 아민과 폴리사이클릭 방향족 탄화수소 같은 발암성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가공된 고기에는 염분 함량도 엄청 많은데요. 이건 유통기한을 길게 하기 위해 많은 소금이 사용되는 것이죠. 이렇게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위암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암 위험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걸 알고 드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가공육에는 헤모글로빈이나 미오글로빈으로부터 유래한 햄철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햄철분이 과도하게 섭취될 경우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세포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결국 암세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암연구소는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는데요. 다른 건강에 좋은 음식도 많은데 굳이 먹을 이유가 없겠죠. 암세포를 만드는 최악의 음식 세 번째는 초가공식품입니다. 초가공식품이라는 것은 분리단백질, 경화유, 고과당 옥수수 시럽, 향미증진제, 인공감미료, 그리고 증점제와 같은 산업가공으로부터 나온 성분을 포함한 식품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탄산음료와 에너지 드링크, 시리얼, 냉동 피자, 캔디 등이 있습니다. 2018년 영국 의학 저널에 게재된 약 10만 5천 명의 데이터를 포함한 연구에 따르면 초가공식품 먹는 비율을 10% 증가시키면 전체 암에 걸릴 위험이 12%나 크게 증가하고 유방암 발병 가능성이 11% 증가하는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초가공식품은 포화지방, 첨가된 설탕, 소금이 많지만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필수 영양소가 적습니다. 또한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및 다원방향족 탄화수소와 같은 가공 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는 발암성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암뿐만 아니라 초가공식품 섭취는 제2형 당뇨병과 심장병을 포함한 많은 다른 만성 질환과 긴밀한 연관이 있어 사망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가공식품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 이제 잘 아시겠죠? 이렇게 가공된 음식들 말고도 그냥 먹을 때는 몸에 좋은 음식인데 냉장고에 넣으면 발암물질로 변하는 음식도 있습니다. 무심코 냉장고에 이 음식들을 넣으시는데요. 냉장고에 넣으면 발암물질로 변하는 음식은 어떤 음식일까요? 냉장고에 넣는 순간 발암물질로 변하는 음식. 첫 번째는 감자입니다. 정말 깜짝 놀라셨죠? 지금도 냉장고에 감자 보관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감자는 보통 오래 먹을 양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관을 위해 냉장고에 넣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하지만 감자를 냉장고에 보관할 경우 감자의 녹말 성분이 당분으로 변하면서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 아크릴 아마이드는 미국의 국립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규정한 만큼 독성이 강한 물질인데요. 감자를 보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종이 상자 등을 이용해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감자를 사과와 함께 보관하면 사과에서 에틸린이라는 가스가 감자에서 싹디엘 나오는 것을 늦춰주기 때문에 함께 보관하면 더욱 좋습니다. 혹시 지금 냉장고에 보관 중이라면 상온에 일주일 정도 두는 것만으로도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감자를 조리하기 전 물에 15분 정도 담가두면 아크릴 아미드를 만드는 성분이 물에 어느 정도 흘러내려간다고 합니다. 냉장고에 넣는 순간 발암물질로 변하는 음식. 두 번째는 참기름입니다. 참기름은 참깨를 볶은 후 압착해 짜낸 기름으로 특유의 고소한 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80%를 이루고 있으며 천연 항산화제인 세사몰, 세사몰린 등을 함유하고 있는 건강한 식품인데요. 참기름에는 산패를 막아주는 미근한 성분이 풍부해서 짙은 병에 그늘진 곳에 상온 보관하면 최대 2년까지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기름을 냉장 보관하게 되면 산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산패된 기름은 담배보다도 무려 1만 배나 많은 발암물질이 있기 때문에 보관 방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기름은 가열점이 낮기 때문에 절대로 열을 가하면 안 되는데요. 조리하면서 과한 열을 가하면 산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들기름도 같은 방법으로 보관하면 될까요? 들기름은 참기름과 반대로 빛과 열에 민감하기 때문에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하는데요. 들기름을 상온에 보관하면 참기름과 반대로 빨리 산패가 됩니다. 들기름의 약 60%는 오메가3 계열인 알파리놀렌산인데 이 알파리놀렌산이 상온에서는 쉽게 산화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산패된 들기름을 계속 섭취하게 되면 뇌혈관이 막혀 각종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심하면 암 발생뿐 아니라 치매의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냉장고에 넣는 순간 발암물질로 변하는 음식. 네 번째는 마늘입니다. 거의 모든 요리에 감칠맛을 내는 대표적인 식재료인 만큼 대량으로 구매해서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늘은 수분에 취약해서 냉장 보관 시 자체 수분 함량 때문에 쉽게 물러져 곰팡이가 생기게 됩니다. 곰팡이가 생긴 마늘을 섭취하게 되면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특히 껍질째 보관 중인 마늘을 냉장고에 넣으면 싹이 나고 곰팡이가 피기 때문에 꼭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또 껍질을 제거한 마늘은 다져서 냉동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부득이하게 통마늘로 보관해야 한다면 습기에 곰팡이가 나지 않도록 밀폐 용기 바닥에 소금이나 설탕을 깔고 그 위에 키친타월을 깔아 냉장실에 보관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금과 설탕이 제습제 역할을 해서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암 예방에 대해 거의 모든 것을 안다고 할 수 있겠죠. 100세 시대인 만큼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목표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 꼭 기억하세요.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추천해 주시고 좋은 정보를 같이 공유한다면 정말 좋겠죠. 앞으로 무조건 당신 편은 자식이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건강에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 바로 보실게요.